나자비 교수님의 책 디자인 오브 아날로그 시모스 인트로덕션을 위한 온라인 강좌가 모듈 1과 모듈 2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듈 1은 챕터 2에서 챕터 8까지고요. 모듈 2는 챕터 9에서 챕터 16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의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참조하셔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영상은 앞에서 우리가 V쇼의 기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지터와 페이즈 노이즈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지터와 페이즈 노이즈는 컨셉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2024년 1학기에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 대학원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강의를 저희 학교에서 오셔서 등록하셔서 들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일한 일정으로 이제 듣기로 원하신 분들은 어느 수요가 되면 제가 추가로 녹화를 해서 유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적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사인 웨이브는요, 이렇게 노이즈 없는 거는 이렇게 사인, 예를 들어서 2파이 f not t 이렇게 하면 이게 오메가 not이죠. 이렇게 프리퀀시 이렇게 임펄스로 딱 나타내요. 프리퀀시 도메인 표현하면. 그런데 여기에 노이즈가 타면 2파이 f not t에 여기에 파이 n이 변하면 이 노이즈가 에너지를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만들어요. 대략적으로 그를 에스티메이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탔다고 가정하고 요게 파이 1이 굉장히 작다고 가정하면 네로밴드 FM 이론을 약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캐리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노이즈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 에너지가 이 스펙트럼 파워가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이 이제 요 오메가라는 오메가 나시나 프리퀀시로 시프트 되는 걸 보이는 거죠. 시프트 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져 있다고 가정해요. 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노이즈 스펙트럼이에요. 여기가 제로 오는 거는 노이즈가 아주 작게 변하는 거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변하는 거는 이제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랜덤 노이즈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낮은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노이즈의 앰플리튜드가 이 앰플리튜드는 확률이 이렇게 크요. 그런데 하이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노이즈의 앰플리튜드 확률은 이렇게 작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요 의미는 뭐예요? 요 의미는 요 프리퀀시로 시프팅 시킨 거죠. 얼마만큼이면 요거 제로 프리퀀시를 F not 프리퀀시로 이렇게 시프팅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타면 요 F not에 이렇게 옆으로 신호를 이렇게 에너지를 펼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밴드 이렇게 시프트 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페이지 노이즈거든요. 페이지 노이즈는 실제 배제하면 요 캐리어는 없어요. 그죠? 캐리어 이렇게 따로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FM 네로밴드 FM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제 요게 그 실제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노이즈 에너지가 F not으로
저 프리퀀시 시프팅에서 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나타나고. 자, 이게 페이지 노이즈예요. 자, 그러면 걔를 그러면 페이지 노이즈 방금 전에 본 거를 대략적으로 내로밴드 FM 이론을 이용해서 이 어떻게 관련돼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하면 노이즈, 페이지 노이즈의 스펙트럼하고 그게 프리퀀시 아웃풋에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하고 어떤 관련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노이즈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죠. 제로 프리퀀시에 노이즈 스펙트럼 이렇게 표현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 스펙트럼이죠. 레로밴드 FM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대요. 이게 캐리어고요. 요게 노이즈 스펙트럼을 요 프리퀀시로 이제 그 프리퀀시 시프팅 시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F 나다고 사인 혹은 코사인 오메가 MT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혹은 사인 텀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MT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에 따라서 코사인든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나제 오메가 MT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 성분이 어떻게 돼요? 이 사양 그러면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요거의 RMS 값은 어떻게 하면 2분 스퀘어루트 2에 V0 피크지요. 그러면 파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V0 스퀘어가 파워예요. 그죠? 예.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을 줄였으니까 파워니까 4분의 1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V 요거에 여기 A V 낫이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에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요. 투 사이드로 표현됩니다. 마이너스 텀과 플러스 텀 있죠? 투 사이드 표현돼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이제 원 사이드로 표현하면 2배 하면 되죠. 그 2배 하면 돼 이렇게 되죠? 2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2배 하면 이렇게 2배가 되지. 원 사이드 표현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V 스퀘어에 S N 네 F에 F 이렇게 한 거죠. 이게 페이시 프리퀀시 시프팅 된 거죠. 요 스펙트럼을 이 파이 n의 스펙트럼을 F 낫으로 시프팅 시킨 거예요. 그리고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 똑같잖아요. 여기에 이거고 여기도 요거의 크기도 뭐야? 캐리어의 크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2분의 V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리어 파워 스펙트럼하고 캐리어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되나요? 예, 이거하고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 즉 다시 말하면 이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 비를 보면 똑같잖아요. 아, 그럼 결론이 뭐예요? 노이즈 스펙트럼과 원 사이드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 이거죠? 원 사이드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은 같아요. 단 프리퀀시가 제로에서 이제 V쇼 프리퀀시로 V쇼 프리퀀시 쪽으로 시프팅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내로밴드 FM 이론을 이용하면 이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노이즈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페이지 노이즈 측정하면 이 임펄스는 안 나와요. 임펄스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캐리어 신호가 여기 딱 나오고 여기 캐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에서 이렇게 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캐리어 파워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RMS 값이 이렇게 되고 파워는 RMS 스퀘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 값이 대략 2의 V 나 스퀘어가 될 거예요. 파워가 대략. 그럼 우리가 이거를 대략 어떻게 하면 장비를 읽을 때는 dBm으로 읽어요. dBm을 어떻게 하면 1mW를 제로 dB로 놓고 제로 dBm으로 놓고요. 제로 dBm 놓고 상대비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dBm이 나오면 파워가 1mW보다 적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dBm이 나오면 1mW보다 파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매절해야 되겠네.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랜덤이에요. 랜덤이면 확률이에요. probability예요.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이즈를 측정할 때 이렇게 밴드위스를 넓게 쳐서 이게 밴드위스라고 가정해요. 넓은 밴드위스 여기가 확률이 동일하다 그러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에 이렇게 짧게 밴드위스 작으면 요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적죠? 그래서 밴드위스 큰 걸로 매저를 하면 동일한 조건이라도 노이즈 양이 많아져요. 동일한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헤르츠로 측정을 한 다음에 1헤르츠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헤르츠로 노멀라이즈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노이즈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얼만큼 떨어지냐 업데이트 프리퀀시를 측정해 줘. 여기가 페이지 노이즈하고 여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확률 게임이니까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아까 에너지가 줄어든다,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센터 프리퀀시 얼마 떨어졌느냐, 얼마 떨어졌냐, 이만큼 100kHz 떨어졌냐, 200kHz 떨어졌냐, 이게 업데이트 프리퀀시예요. 이 업데이트 프리퀀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100kHz 떨어진 곳에 프리퀀시 지정.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100km 떨어진 델타 F만큼 떨어진 곳에서 와이너리지 밴드위스에 차지하고 있는 노이즈 파워는 얼마냐 캘큘레이션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900메가 1기가 2기가인데 거기에서 밴드위스를 와네리짜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와네리치보다 큰 레졸루션을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1헤르츠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헤르츠 노이즈 얼마 되는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레졸루션 밴드위스 예를 들어 10kHz짜리를 가지고 측정하건 100kHz짜리를 가지고 측정한 다음에 얘를 이제 1헤르츠 노멀라이즈 시키면 돼요. 뒤에 어떻게 하는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장비는 다이렉트를 읽어줘요. 네, 여러분이 간단한 이제 그 스펙트럼 아날라이즈로 측정할 때는 요 계산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파워는 아까 표현했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캐리어 파워 읽으면 dBm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상대비를 읽으면 되겠죠. 예, 상대 읽어서 dB. 그 다음에 캐리어로 캐리어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시켰으니까 dBc예요. 캐리어 가지고 노멀라이즈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수치를 읽어야죠. 그러면 파워니까 10로그를 읽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 단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부터까지는 캐리어를 중심으로 이 노이즈 양을 상대편이니까 dBc예요. 이건 캐리어로 노멀라이즈 시켰다는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dBc. 그리고 이 노이즈는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니까 4헤르츠 이게 페이즈 노이즈의 단위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요. 예를 들어서 900메가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쪽에 이걸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100km 가지고 있는 900에서 100km 이렇게 캐리어가 이게 캐리어 신호예요. 즉 900.1km 캐리어예요. 그 캐리어가 900이고요. 여기가 100km 떨어진 요거 여기 노이즈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 노이즈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노이즈를 측정 못하면 무슨 컨셉을 쓰냐면 이 노이즈를 완헬히 측정하려면 완헬리츠 뭐 900.1메가의 센터 프리퀀시 가지고 있는 1헤르츠 밴디스 노페스 필터를 만들 수 있나요? 힘들어요. 못 만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노페스 필터를 여기처럼 RBW도 레졸루션 밴드 있습니다. 이게 노이즈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kg를 가지고 이렇게 10kg를 가지고 여기에 패스하는 파워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값이 나와요. 그게 50 dBm이에요. 그러면 캐리어가 3 dBm 읽음이죠. 그럼 차이가 어떻게 돼요? 47 dBm이에요. 47 dB예요. dBm이 아니죠. 상대니까 dB죠.
그리고 캐리어로 했으니까 DBC가 될 거예요. 예. 요 캐리어를 가지고 캐리어 대 여기 읽은 곳에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니까 DBC. 자, 그다음에 이게 10kg 읽었잖아요. 1kg 노멀라이즈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kg 읽었으면 밴디스 10kg짜리 읽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1kg짜리 환산하면 훨씬 적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10kg를 이제 1kg 환산해야 되니까 10 노고 파워니까 10 노고예요. 10kg예요. 1kg짜리를 환산하니까 마이너스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50dB 읽은 거고 마이너스 그러면 실제 값은 노이즈 값은 이렇게 이 값이 됩니다. 그러면 캐리는 이렇게 되니까 비교하면 얘는 80dB 80 마이너스 87dBc per Hz가 된다는 거예요. 100kg 옵셋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셋을 지정해 주고 어디에서 그다음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 캐리어하고 비교해서 DBC per Hz로 표현해 줍니다. 자, 이제 매저를 하는 거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V쇼에 랜덤 노이즈가 있을 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대략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쇼가 있어요. V쇼는 이 컨트롤 전압에 따라서 엑스트라 페이스로 표현하는 요 전달함수가 KV쇼 디바이드 바이 SA, 즉 아이디얼 인터레이터입니다. 아이디얼 적분기예요. 자, 만약에 대략적으로 에스티메이션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벗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R이 정해 있다 그러면 R은 이 서멀 노이즈로 발생합니다. 이게 투 사이즈로 해야 돼요. 이게 프리퀀시가 플러스 프리퀀시 마이너스 프리퀀시니까 원 사이즈로 4KT R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투 사이즈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퀀시 플러스 프리퀀시 가질 수 있도록. 얘는 원 사이드 표현이에요. 4KT는 이렇게 플러스 다 표현하는 0 이상의 프리퀀시일 때는 4KT R입니다. 저항이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 저항의 주변의 온도를 이제 양단의 노이즈로 표현하는 게 서멀 노이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그 적분기니까 출력의 노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V쇼 프리퀀시로 시프팅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요만큼 시프팅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양이 대략 오면 자, 페이즈 노이즈는 EKT 투 사이드 밴드의 노이즈, 저항이 만드는 노이즈고 요게 S분의 1이니까 파워니까 스퀘어 해야 되죠? 그러면 S는 J 오메가에 오메가는 2파이 F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투 사이드 스펙트럼이에요. 얘가 이제 그 아웃풋 웨이폼으로 변하면 이제 어떻게 돼? 노이즈 파워가 이제 그 V쇼 센터 프리퀀시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봐였죠. 그럼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죠. 그 아웃 프리퀀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는 이게 옵셋 프리퀀시 우리가 앞에서 한 옵셋 프리퀀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대략 보세요. 노이즈 발생하는 페이즈 노이즈 발생하는 게 서멀 노이즈, 즉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면 화이트 노이즈가 백색 노이즈네. 백색 그 화이트 라이트 그죠? 빛 그죠? 화이트 라이트 백색이기 때문에 얘를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는 무슨 의미냐면 이게 프리퀀시가 있으면 여기에 대략의 에버리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일정하다는 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볼트라고 그러면 볼트 노이즈라고 그러면 퍼 헤르츠 이 단위 헤르츠당 노이즈 파워 볼테이지하고 커런트라고 그러면 암페어 스퀘어 퍼 헤르츠 이게 프리퀀시당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어도 테라 헤르츠까지 일정하다고 이 측정이 물리학자들이 해놨으니까 우리가 다루는 프리퀀시는 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서멀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예요. 자,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이제 페이즈 노이즈로 컨버전 될 때는 이제 페이즈 노이즈가 S분의 1이니까 이거 파워면 S분의 스퀘어죠. 그래서 F 스퀘어분의 1로 줄어 이렇게 프로파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기울기 어떻게 F 스퀘어니까 마이너스 50 per decade라는 걸로 가지고 와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V쇼 노이즈를 이제 우리가 V쇼가 PLL에 표현될 텐데, 그러면 이 V쇼 노이즈를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델링은 V쇼 입력의 컨트롤 볼테이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서멀 노이즈면 이렇게 서멀 노이즈의 화이트 노이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컨트롤 전압이 페이지, 엑스트라 페이지로 표현할 때는 아이들 인트레이트니까 KV쇼 디바이드 바이 S로 표현해요. 그런데 얘를 V쇼 뒤에다가 페이지를 표현하면, 그죠? 이 노이즈를 V쇼 뒤에 페이지 노이즈 표현하면 이런 프로파일, 이게 백색 노이즈면 이렇게 프로파일 받고 이 줄기가 대략 어떻게 된다고요? F 스퀘어에 이렇게 비례한다고요. 그죠? 1 F 스퀘어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노고 스케일로 줄기로 보면 마이너스 2t dB per decade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딕타션은 컨트롤 전압에 노이즈 볼테이지로 애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에 그 페이지 노이즈로 애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V쇼 자체만 쓰면 PLL에 안 쓰고 V쇼 자체만 쓰면 이 페이지 노이즈는 이제 계속 어큐뮬레이션 돼요. 계속 쌓입니다. 커렉션이 되지 않고 계속 쌓여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제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unbounded이에요. 근데 얘를 PLL에다 갖다 놓으면 PLL에 갖다 놓으면 PLL이 어떻게 돼요? PLL은 V쇼의 그 노이즈, PVT에 따른 이 프리퀀시나 페이즈 노이즈를 아주 깨끗한 신호로 매 주기마다 이렇게 코렉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켜주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PLL이거든요. PLL에 걸으면 아웃풋 이제 페이즈 노이즈는 바운드돼요. 일정하게 픽스됩니다. 그 크기가 다르지만 크기가 결정되면 일정하게 픽스돼요. 자, 그럼 페이지 노이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줄이기에서 이 V쇼가 여기에 VDD에 노이즈가 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프리퀀스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앞에서 VDDO 플러스 A 나스 사인 오메가 MT로 가면 이걸로 인해서 요 정점 프리퀀시가 움직이고, 그러면 정점 프리퀀시가 변하면 순간순간 프리퀀시가 어시레인 프리퀀시가 이렇게 L과 C에 이렇게 변했는데 C가 변하니까 프리퀀시 변한다. 그게 페이지 노이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다루면 요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여기다 달아요. 근데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보통 이제 LDO 이런 거 아주 심플한 LDO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서멀 노이즈가 있고 원오프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노이즈가 이제 이렇게 랜덤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원오프 노이즈 텀유 서멀 노이즈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여전히 요 정션 캐패시턴스를 흔들겠죠? 그러면 아웃 프리퀀스가 저 원오프 노이즈의 영향에 의해서 또 서멀 노이즈에 의해서 아웃 프리퀀시가 순간적인 프리퀀시 변하게 되고 이게 페이지 변하는 거예요. 자, 그걸 프로파일을 보면 이 원오프 노이즈는 페이지로 변할 때 어떻게 S분의 1이니까 스퀘어니까 요거 토탈 변하면 어떻게 F 프로파일에 이렇게 돼요. F 3승에 바른데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노 프리퀀시 쪽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0D per decade로 나타나요. 프로파일이. 그 다음에 뒤는 서멀 노이즈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떻게 돼요? F 이렇게 스퀘어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 돼. 이런 프로파일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V쇼를 측정을 해보면 이런 프로파일을 가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페이지 노이즈의 컨셉, 지터의 컨셉을 다뤘어요. 자, 이 강의는 제가 2024년 1학기에 대학원에서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